안녕하세요. 김영희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역학 중에서도 계산하는 문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여러분이 접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렵다고 너무 심란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자, 흡연과 희귀질환 발생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오즈비가 1.6이 나왔대요. 자, 만약 흡연 요인을 완전히 제거할 경우 이론적으로 희귀질환 발생률을 몇 %까지 예방할 수 있느냐? 잘 모르겠죠, 이거. 그쵸? 자, 예방을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흡연을 해서 폐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랬을 때 흡연을 안 하면 얼마까지, 몇 %까지 예방이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맨날 기속 위험 백분율을 구하라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기속 위험 백분율을 구하시면 돼. 자, 기존 위험 백분율을 구하는데 아니 뭐가 있어야 백분율을 구하죠 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기존 위험 백분율은 R1 분의 R1-R2 요게 이제 기존 위험 백분율이고요. 근데 지금 R1이라는 건 뭐였었어요? 흡연을 했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 그리고 R2가 흡연을 하지 않았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즈비를 봅시다. 오즈비라는 건 뭐예요? 오즈비가 1.6이 나왔다는 거는 그거죠. 담배를 핀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담배를 안 핀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보다 1.6배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즈비의 뜻이거든요. 결국 담배를 안 핀 사람에게서의 폐암 발생률 1이라고 했을 때 담배를 핀 사람은 1.6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얼추 할 수 있겠죠. 그럼 R1은 담배를 핀 사람에서 발생률이니까 이걸 그냥 1.6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담배를 안 핀 사람을 1로 봤을 때 오즈비가 1.6이니까 요거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R1이 또 1.6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7.5%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처음 접해 보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느 감염병에 대한 인구 집단의 면역률이 50%래요. 이 감염병이 인구 집단에서 유행치 않으려면 다음 주 기초 감염 재생산수는 얼마여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한계 밀도 구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한계 밀도 구하는 공식 1 마이너스 n분의 1 곱하기 100 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n이 뭐였었냐면 기초 감염 재생산수죠. 자, 그러면 어느 감염병에 대한 인구 집단의 면역률이 50%야. 결국 한계 밀도가 50이라는 거예요. 결국 얘가 50이라는 거죠. 자, 그럼 n 구하기 조금 힘든가요? 아니에요. n 구하기 쉬워요. n은 2예요. 그럼 n을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에서 하면 2, 5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n은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답은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거는 2차 발병률을 구할 겁니다. 자, 80명의 원생이 있는 유치원에서 2명의 홍역 환자가 처음 발생이 됐대요. 결국 2명은 최초의 환자니까 발단 환자죠. 발단 환자. 그리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20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다음 중 홍역의 감수성이 있는 원생에 대한 2차 발병률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2차 발병률은 뭐였었어요? 최초의 환자, 발단 환자와 접촉한 사람 수분의 그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한 환자 수죠. 그거를 우리 2차 발병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 접촉한 사람 수니까 80명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홍역의 감수성 있는 사람이 원생이 50명이라 그랬거든요. 결국 80명 중에 30명은 면역이 있다는 소리예요. 면역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거를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명이야. 감수성이 있는 사람, 면역이 없는 사람 50명에서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니까 발단 환자 2명은 빼주셔야 돼. 그래서 2명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발생한 환자 20명을 거기다 얹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곱하기 계산할 필요도 없겠네. 그냥 거기 써 있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50 마이너스 2분의 20 곱하기 100. 답은 3번이 되죠.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이요. 자, 모든 사람이 A 질병의 감수성을 가진 어떤 마을에 모든 사람이 A 질환의 감수성을 갖고 있대요. 결국 이거는 기초 감염 재생산수죠. 그러니까 면역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마을에 A 질병에 걸린 사람이 평균적으로 직접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가 10명이래요. 결국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10이라는 겁니다. 10. 자, 그런데 예방접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90%가 예방접종을 받아서 면역이 생겼다고 할 때 3세대 감염자 수는 몇 명인가? 자, 그러면 일단 10명 중에서 면역이 생긴 사람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90%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 곱하기 0.9. 0.9명이 면역이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요게 9가 되고 요게 1이네요. 결국 감염 재생산수는 1이라는 거죠. 감염 재생산수가 1인 거고, 그러면 이 감염 재생산수가 1이라는 거는 최초의 한 명이 1의 1승에게 감염시키고, 그 다음에 1의 2승에게 감염시키고, 1의 3승에게 감염시키고, 1의 4승에게 감염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1세대가 요거죠.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는 거죠. 결국 3세대에는 1의 3승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코로나 유행이 끝났대요. 와, 대단하다. 얼마나 좋을까요? 자, 1000명을 뽑아서 검사한 결과 항체 양성이 200명. 자, 그중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이 120명. 그 다음에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70명. 그 다음에 사망자가 10명이었대요. 자, 병원력은, 자, 근데 우리는 그냥 다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항상 요거는 세트로 감염력, 그 다음에 병원성, 동력. 항상 요게 세트였잖아요. 요거를 좀 구해볼까 하는데, 감염력은 전체 환자, 그치, 1000명을 뽑았었으니까, 1000명 분의, 그 다음에 감염이 양성인 사람이 200명. 그렇죠? 그럼 200명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그 중에서 그랬으니까 요 200명 중에서 요번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더해보시면 200명이 나올 거예요. 감염력은 1000분의 200이라고 보시면 되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죠. 그럼 병원성은 병원에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성질환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자, 200명 감염된 사람 수분에 그 다음에 현성이면 요 사람은 불현성이니까 병원에 안 갔으니까 불현성이고 병원 치료 받은 사람 70명, 사망자 10명. 이걸 더해 주시는 거죠. 70 플러스 10,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40%가 나올 겁니다. 일단 병원 요구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력이면 요 분이 다시 또 분모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현성 질환자 수분의 동력은 못 구하겠네. 왜냐면 여기는 중환자실에 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뭐를 구하냐면 치명률을 구하는 거죠. 치명률. 치사율을 구할 수 있어요. 치사율은 현성분에 돌아가신 분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은 4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복기는 며칠인가 라고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보시면 요런 그림 기억하시나요? 일단 처음에 균이 내 몸에 들어왔어요. 6월 1일 날 숙주의 병원체가 들어온 겁니다. 6월 1일 날 들어왔다. 자, 그런데 자, 6월 3일 날 숙주에서 병원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균이 먼저 나왔습니다. 증상은 6월 10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균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균이 이렇게 균 표시. 그래서 균이 드디어 내 콧물 아니면 침에 균이 나타난 거예요. 언제 나타났냐면 6월 3일 날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잠재기라고 표현합니다. 균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니까 이때를 잠재기라고 표현하죠. 그럼 잠재기가 끝나고 균이 드디어 나타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랬었어요? 개방기라고 표현합니다. 균이 나타났으니까 개방기. 이때 감염을 개방감염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은 6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점선으로 할게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건 증상입니다. 결국 자, 처음에 균이 들어와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를 증상이 6월 10일 날 나타났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잠복기라고 표현합니다. 잠복기. 그럼 잠복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를
증상 발현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질병이 완치된 건 이제 증상이 끝난 걸 완치된 거고 이때가 6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복기는 며칠이에요? 잠복기 뭐예요? 6월 10일이죠. 아까 6월 1일이고 6월 10일이니까 어때요? 10일 정도 됐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재기는 며칠이야? 6월 3일이니까 한 3일 정도 됐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요 문제풀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